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딜 보시냐라고 하면, 교재 7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제 무건대리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건대리가 이게 제법 좀 어렵고, 그리고 시험이 계속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들어가시기 전에, 자, 우리 지금까지 본 내용은 어떤 내용을 보셨냐라고 하면, 자, 이렇게, 자, 본인이 이렇게 대리인한테 대리권 수여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리인이 그 수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하고 대리행위, 즉 계약을 체결하면 요 계약의 효과가 직접 본인한테 기속되는 요런 모양을 봤다라는 겁니다. 요걸 대리라고 부르는데, 자, 지금부터는, 자, 본인이 대리인한테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 내 대리노서 뭐 집 좀 팔아줄래 해서 이렇게 뭐 위임장 같은 거 이런 거 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단히 얘가 상대방하고 계약을 떡 체결한, 이 집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상대방은 계약했으니까 당연히 본인한테 가가지고, 자, 지금 계약했으니까, 자, 이전 등기해 주세요. 대금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난 집 한 적 없는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여기 가가지고, 대리인한테 가가지고, 자,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본인은 대리권 준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자, 네가 이거 이 집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래라고 하니까 대리인이 한다는 소리가, 나는 분명히 대리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누구 대리인 누구다라는 걸 밝혔으니까 당신 내한테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대리 행위 효과는 본인한테 기속이 되니까 나는 그냥 행위만 해줄 뿐이지, 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 안 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낭창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슬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래 돼버리면 대리라고 하는 제도가 거래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제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요거를 무건대리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그 무건대리는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자, 먼저, 자, 예를 들자면, 자, 본인이 대리인한테 예를 들자면 대리권을 20만큼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20만큼 대리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거는 유권대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마에 했습니다. 200만큼 했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20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지만 나머지 180부분에서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권대리고, 그리고 대리권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전혀 없는 애가 대리행위를 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둘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예 권한이 없는 애가 대리행위, 즉 내가 대리인 누구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나눠서, 자, 이처럼 요겁니다. 20만큼 있는 애가 200만큼 대리행위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얘는 야가 뭔가 권한이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요. 야가 20만큼 대리권이 있는지 200만큼 대리권이 있는지를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0만큼 야가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뭘 하겠습니까? 아, 야가 권한이 이마에 있는 모양이구나 해서 얘가 믿고, 예, 거래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본인 네가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너 다 좀 책임져 줘야 되겠다. 그게 바로 표현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현대리, 요거는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입니까? 무권대리입니까? 야도 무권대리입니다. 그래서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즉 본인이 대리인한테 이렇게 권한을 주고 대리행위가 일어나야 되는데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행위가 일어나는 거, 요걸 무권대리다라고 요리 부르는데,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대리인한테 요만큼만 줬는데 야가 이만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80부분에서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무권대리다라고 요리 부릅니다. 근데 이 표현대리, 요거는 결국 상대방은 아, 얘가 200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계약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본인 너가
자, 힘들겠지만 이거 유권대리처럼 너가 다 좀 책임을 져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표현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결국 본인의 희생미에 상대방을 보호하자라는 이런 제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은 그 대리행위에 대해서 유권대리처럼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는 협의의 무권대리. 자, 협의라고 하는 게 뭔가 논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좁다 넓답니다. 넓은 의미, 광이 좁은 의미. 예, 그러니까 무권대리에서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요거는 예, 진짜 이겁니다. 권한이 하나도 없는데 얘가 대리행위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까지 만약 본인 너가 여기에 대해 이 계약에 대해서 책임져라고 하면 본인은 대리권조도 책임져야 되고 표현대리에도 책임져야 되고 이래도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희생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가 성립된다라고 하면 본인은 이 계약 대리행위에 대해서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여기에 책임 안 져도 돼. 자, 대신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자, 이 계약이 너 마음에 들면 예, 추인을 하든지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추인 거절하든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추인을 할지 추인 거절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은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요 거절권 요거는 본인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이렇게 최고는 독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너 이거 할래 해서 독촉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부여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은 뭡니까? 아우 이런 복잡한 계약 내가 싫다 해가지고 본인이 그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철회권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됐고 자, 그러면 이제 표현대리부터 보시는데 표현대리는 이게 비록 무권대리지만 자, 상대방이 보기에는 유권대리처럼 즉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자라는 취지에서 표현대리는 본인이 너 유권대리처럼 다 책임져라. 그게 바로 표현대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 표현대리는 우리 교재 보시면 7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중간쯤에 네모 2번에서 표현대리해서 나오죠. 1번 서설에 양괄로 1번입니다. 표현대리에 의의해서 나오는데 그거 밑줄 치지 말고 눈으로 한번 쭉 따라오십시오. 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즉 겉에서 보기에는 200만큼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런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즉 본인이 일처리를 칠칠치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거 얘 20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거 이거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그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어중간하게 권한 주고 그리고 야가 200만큼 했는지 그 200만큼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들한테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 꼬투리 잡힐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게 함으로써 그 외관을 신뢰한 선임무과실의 제3자 즉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 어쩌고 저쩌고 뭐 대리자의 신용을 유지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누구 보호가 목적입니까? 상대방 보호가 목적입니다. 거래한 상대방 야 보호하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대리권 줄 때 야 야는 20만큼이야 라는 걸 명확히 지금 드러내 주질 않았으니까 얘가 야가 이만큼 있는 모양이구나 라고 해서 믿고 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너 다 책임져. 그게 바로 표현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표현대리는 시험 문제가 79페이지 보시면 양괄로 4번에 표현대리의 특질이란 말 나옵니까? 거기에 별표를 하십시오. 동그라미 1번부터 자 7번은 X 7번은 보시면 안 됩니다. 7번은 보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6번은 어려운데요. 여러분은 1번부터 5번까지만 쭉 보십시오. 그리고 6번은 잘못 보면 나중에 되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한 7월 달쯤이나 해서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등장하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꼭 우리 여기입니다 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해서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요거는 표현대리에서 단골 손님입니다. 무조건 다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쯤 해놓고 표현대리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표현대리는 자, 금방 봤듯이 본인이 대리인한테 요만큼 줬습니다. 근데 얘가 이걸 넘어서 가지고 이만큼 상대방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믿고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자, 이거 너 200 전부 다에 대해서 너 책임져. 이게 바로 표현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표현대리는 첫째 누가 주장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본인이 표현대리 주장할 수가 있는가, 대리인이 즉 무권대리인이 표현대리 주장할 수가 있는가,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제한 없이 다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누구 보호가 목적이다라는 겁니까? 상대방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오직 누구만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야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상대방. 됐죠? 그래서 자, 요거는 요거 한번 봅니다. 자, A가 B한테 권한을 요만큼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B가 C하고 이만큼 거래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상대방 C는 본인한테 대해서 이거 표현대리 성립되니까 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져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C가 또 뭐 이거 이 집을 이렇게 거래를 했다. 그래 D한테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 D가 여기 가가지고 야 이거 표현대리네 해서 주장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오직 표현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야만. 그게 특징입니다. 그거 하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2번 보시게 되면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입니까? 무권대리입니까? 무권대리입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니까 표현대리는 자, 표현대리는 분명히 무권대리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이거는 뭐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이 된다. 땡입니다. 그래서 자, 표현대리는 본인이 유권대리처럼 책임을 질 뿐이지 표현대리는 엄연히 무권대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권대리다라는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요거 표현대리도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이 포함이 될 수가 없는 서로 양립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거 유효다라고 하는 저의 주장 속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 내 거다라고 하는 주장 속에는 이거 내 거 아니다라는 주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내가 주인도 됐다가 주인도 안 됐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면 주인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건 양립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유권대리다라는 주장 속에는 이거 표현대리다라는 주장은 서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양립이 안 되니까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동그라미 자 3번 한번 볼까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므로 유권대리의 주장이 포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따라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을 한 경우에 법원은 이게 표현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니은은 이거는 실제 민사소송법상의 내용인데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됐고요. 그리고 자, 지금 요 해놓은 거 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이게 특히 답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동그라미 4번부터 한번 봅니다. 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즉 잘못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률을 유추 적용해서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과실상계 안 됩니다. 그리고 결론. 자, 요거 과실상계 요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요거는 어디 쓰실 수 있으면 좀 쓰십시오. 원래 과실상계라고 하는 거
요건 언제 하느냐라고 하면, 예, 요거는 예, 손해배상을 해주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교통사고 같은 거 나게 되면 과실비율 뭐 9대1, 8대2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실제 총 손해가 1,000만 원만큼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의 잘못이 20%만큼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는 1,000만 원을 다 배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잘못 부분 빼버리고, 예? 그 1,000만 원 중 20% 빼버리고 800만 원만 배상을,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뭐가 더 공평한 것 같습니까? 내가 실제, 자, 제가 여러분이 이제 가해자, 제가 피해자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운행하는 차에 탁 받친 겁니다. 근데 받쳤는데 제가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헐리우드 액션으로 탁 받치자마자 아이고, 그래, 푹 날아가지고, 예, 탁 쓰러졌다라는 거 하면 쓰러지면서 막 이렇게 좀 이제 아스팔트에 이렇게 막 문대고 해가지고 예, 손해를 더 크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 제가 입은 전 손해를 다 배상을 한다라고 하면 전부 다 사람들이 예, 조심해가지고 조금만 다칠 거는 뭡니까? 일부러 손해를 확대를 시킬 겁니다. 아, 이게 그냥 병원에서 한 2달 좀 쉬다 오자 해가지고 예, 일부러 뭐 예, 약간만 스치는 것도 뭡니까? 일부러 막 차 밑에 기어 들어가고 막 발통 잡고 난리가 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돼버리면 세상이 너무 위험하니까 야, 손해가 나더라도 너 좀 조심했으면 그 손해를 좀 줄일 수도 있었고 이만큼은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만큼은 뺀다 라고 해서 그렇게 공제를 하는 거, 그게 과실상계입니다. 예, 그래야지만 예, 애들이 좀 조심하고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만약 과실상계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저도 여기서 수업 안 하겠습니다. 예, 좀 바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운행하는 차 중에 제일 비싸 보이는 차, 그거 그냥 밑에 들어가 발통 잡고 있겠습니다. 아이고, 뭐 오늘 내일 있으면 뭐 언젠가는 운행하겠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다 깨지도록 계속 잡고 있다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다 물어주세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과실상계인데, 근데 과실상계는 반드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예, 본인이 대리인한테 요 집을 수리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수리를 하는 게 권한이 20만큼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얘가 수리를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예, 상대방한테 팔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처분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리하는 게 20만큼 필요한 권한, 예, 처분하는 게 200만큼 필요한 권한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라고 하면 본인은 즉 상대방은 본인한테 대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유권대리처럼 상대방한테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겁니다. 이때 본인이 상대방한테 지는 책임, 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자,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이행 책임을 지는 겁니까? 즉,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은 유권대리처럼 책임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돈 물어줘야 된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등기 넘겨줘야 된다라는 겁니까? 예, 등기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여기 여기 쓸게요. 자,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자, 본인은 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본래급회 얘는 이행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얘는 등기를 넘겨야 될 요 책임을 지는 거지. 손해배상, 즉 손해배상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 돈 물어줘야 될 요 책임을 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과실상계를 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만 해주니까요. 됐죠? 그래서 요거 하나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자, 우리 표현대리라고 하는 거 요거는 자, 보십시오. 표현대리는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덜 줬다 뿐이지 요 대리행위 자체, 즉 얘가
20만큼 권한을 부여받아서 200만큼 대리행위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자, 본인은 요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이때 표현대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요 두 명 사이의 계약입니다. 법률행위. 즉, 대리행위는 이거는 완전히 유효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계약 자체가 뭐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다, 강행규정에 위반돼서 무효다, 뭐 폭리행위에 해당이 돼서 무효다 해서 이 계약 자체가 이처럼 강행규정에 위반된다, 혹은 뭐 반사회적이다, 혹은 폭리행위다 해가지고 이렇게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표현대리는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 즉 계약 자체는 완전히 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까? 완전하게 유효가 돼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크게 4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첫째, 누가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본인만, 상대방만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둘째,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입니까? 무권대리입니까? 무권대리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유권대리처럼 책임을 질 뿐입니까? 책임을 질 뿐입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니까요. 이거 유권대리다라는 주장 속에는 이거 표현대리다라는 주장은 포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양립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요 2개. 자, 강행규정에 위반된 해에서 즉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됐다, 혹은 뭐 반사회적이다, 103조, 104조, 불공정하다, 이렇게 해서 이게 무효가 돼버린 겁니다. 이래 되면 표현대리는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실상계를 할 수가 있느냐. 즉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만 과실상계를 합니다. 근데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본인은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행책임을 집니다.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이행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상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6번은 손대지 말고 놔두십시오. 자, 그거 됐고, 그리고 자, 그러면 자, 표현대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이 희생되더라도, 즉 본인 희생위에 거래 상대방 보호하자. 요게 표현대리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희생되는 사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 희생이 너무 커지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사유, 즉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사유를 요래 3조문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해서 이렇게 3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 너 책임지라는 겁니다. 근데 자,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125조, 6조, 9조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6조? 왜 맞습니다. 왜 126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니까 중간에 있겠지. 이거 말고. 그래, 요거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 요런 내용들, 이것들은 무시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해서 요래 표현하는데, 요거를 요렇게 가끔씩 요래 표현하기도 합니다. 월권 대리다. 즉 권한을 넘었으니까 요거를 월권 대리 혹은 월권 표현대리라고 요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나오면 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요래 부르는구나 라고 그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요거는 우리 조문도 필요 없고요. 요거는 요렇게 3개를 기억하십시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되려고 그러면 요렇게 3개. 기월정 요게 필요합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보십시오. 뭔가를 넘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대리권은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대리권하고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 즉 월권 대리행위, 요거는 서로 비슷한 종류여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이제 야가 200만큼 권한이 있구나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월정 요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기본적인 대리권의 종류에는 어떤 게 기본적인 대리권이 되는가? 이거는 종류 제한이 없습니다. 자, 요거는 자, 요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상대방을 자, 지금 기본적으로 표현 대리는 상대방 보호가 목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방이 보호가 되려고 그러면 자, 요거는 상대방, 요거는 표현 대리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표현 대리 되고 해서 이렇게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자, 얘가 가지는 권한이 뭐 어떤 대리권인지도 모르는데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이렇게 구별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잘 보호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보호라는 목적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대리권은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된다. 그럼 뭐든지 다 됨. 이래 되면 상대방이 확실히 보호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요 기본적인 대리권하고 월권 대리행위, 즉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사이에는 자, 동종, 유사일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보십시오. 상대방이 보호가 되려고 그러면 자, 기본 대리권하고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비슷한 종류여야 된다. 같은 종류여야 된다. 저래 되면 상대방이 잘 보호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하고 뭐 기본적인 대리권, 월권 대리행위는 아무런 관계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돼. 이래 되면 상대방 확실히 보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국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는 종류 제한 없고 두 명 관련성 이것도 필요 없고 다 됨. 이렇게 하면 확실히 보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정당 이유, 즉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 이유, 요거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우리 교재 79페이지 자, 79페이지 그 양괄로 4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보십시오. 표현대리제도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에게 어느 정도 불리함을 감수시키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도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자, 거기 즉 해가지고 밑줄 하나 쳐넣으십시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라는 말 나오죠. 그겁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126조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 그리고 이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거, 요거는 대리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만을 고려하는 거지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요것도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요 정도만 한번 정리를 해놓고요. 우리 교재 81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3번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해서 요래 나옵니다. 그래서 의의는 보시고 자, 요건은 기본 대리권이 존재할 거 돼가지고 기억입니다.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리권은 기본적인 대리권도 없는 자한테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렇죠. 기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뭔가를 넘기 위해서는 기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대리권조차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대리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 기본 대리권 인정 여부에서 우리 심화에서 그 판례들이 쭉 나오는데 자, 안 읽어봐도 됩니다. 다 됨. 그게 결론입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된다라는 거. 그 정도 됐고요. 자, 넘어가서 82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2번입니다.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하였을까. 이게 바로 월권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월권. 그리고 그것도 기억 한번 보십시오.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표현 대리 행위는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도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라도 무방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 자체가 뭡니까? 결국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는 야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돼. 이래 되면 상대방 보호가 좀 미흡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됨. 그겁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있을 거에 대해서 동그라미 3번인데 요건 니엇 한번 보십시오.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기는 대리행위를 할 당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요 말이 나옵니다. 요건데 자 앞으로 우리 요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시기, 판단 시기, 판단 시점 해가지고 요런 말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기, 시점 이거 나오면 99.9%가 이겁니다. 언제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법률행위 시. 법률행위가 계약할 때 아닙니까? 계약 당시. 그리고 법률행위가 대리에 오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대리행위가 되니까. 대리행위 당시. 그러니까 시점, 시기 나오면 뭡니까? 항상 계약 당시.
법률행위 당시 같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하나 요래 봐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표현대리는 힘들지만 요 정도만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게 실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난주 프린트물 혹시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 지난주 프린트물 자, 3월 18일 밑에 그겁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6번에 보시면 표현대리라는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겁니다. 1번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맞죠? 2번입니다.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이것도 맞죠? 그리고 3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해야지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상대방이 주장해야지 이거 본인이 유권대리처럼 책임을 지는 거지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그냥 무권대리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그래서 3번 요것도 맞고 4번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 예, 상대방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표현대리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즉 잘못이 있으면 본인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요거 실제 요거하고 요게 답으로 제일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거 됐고요.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가지고 자 1번입니다.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적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자, 즉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대리인이 애 한 명 뽑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가 대리행위를 했다. 자, 이것도 기본적인 대리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표현대리는 취지 자체가 뭡니까? 상대방 보호.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호되는데, 자,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이러면 상대방이 보호되겠습니까?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저 인간이 복인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있든지, 복인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여튼 야가 뽑아놓은 복대리인의 권한, 이것도 기본적인 대리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보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됐고. 그럼 같은 취지로 3번,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십시오. 공법상의 행위 중에, 자,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적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뭐, 공법상 대리권, 사법상 대리권, 등기신청 대리권, 뭐 팔아먹을 대리권, 뭐 수리할 대리권 모듈이 다 돼야지. 그래야지 상대방이 확실히 보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와 관련돼서는 요 형태의 질문이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처럼 요런 형태입니다. 요거. 이거 기본적인 대리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묻는 문제. 그게 계속 한두 개 지문으로는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 필요 없이 뭡니까? 다 됨. 그게 결론입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7번의 2번 지문입니다. 정당한 이유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 우리 시점 나오면 뭡니까? 법률행위 당시, 계약 당시가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요것도 맞고, 자, 3번도 맞고요. 4번 갑니다. 사원청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나중에 물권법에 가보시게 되면 총유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총유. 그게 저겁니다. 비법인 사단, 그 문중, 교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총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처럼 사원청의 결의를 거쳐서 처분하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요겁니다. 문중총의 결의를 거쳐야지 처분할 수 있는 문중재산을 함부로 처분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는 아까 말씀드렸죠.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되려고 그러면 대리행위, 즉 계약 자체는 완전히 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까? 유효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지문 같은 거 그게 강행규정에 위반된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요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자, 문제 표현 대리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 4번 같은 지문이 나오는데요. 친절하게 이거 강행 규정에 위반되거든요 라고 안 가르쳐 줍니다. 그냥 뜬금없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위반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 강행규정 위반이구나. 그게 바로바로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항상 이런 형태, 이런 지문, 구체적으로 뭐 했는데, 혹은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서 처분해야 될 학교의 기본재산을 어쩌고 저쩌고 이거 나오면 뭡니까? 이것도 강행규정 위반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요령입니다. 문제푸는. 자, 그래 4번 그거 틀렸고 5번입니다. 기본 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는 맞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대리권하고 월권 대리행위는 동종 유사일 필요 없습니다. 종류가 전혀 다르더라도 무방하다라는 거 그것 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놓고 자, 이제 84페이지 보시면 우리 교재 협의의 무건대리에서 이제 좁은 의미의 무건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보시면 오늘 하실 내용 중요한 내용 다 봤습니다. 그렇다고 수업 일찍 마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어려운 내용을 다 보셨다는 겁니다. 일순간 생겼던 그 희망을 산산조각 내서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좁은 의미의 무건대리인데 그 전에 자, 우리 무건대리라고 하는 거는 자, 이게 만약 무건대리다라고 하면 그 무건대리 중에 특수한 형태가 요게 표현대리입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무건대리지만 유건대리처럼 본인이 다 책임지는 게 그게 바로 표현대리입니다. 그리고 요거 빼고 나면 나머지 무건대리가 뭐다라는 겁니까? 협의의 무건대리. 즉 좁은 의미의 무건대리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니까 요거 합쳐서 요거를 뭡니까? 넓은 의미의 무건대리라고 요리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무건대리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한번 봅니다. 순수한 의미의 이제 무건대리인데 요거는 대리권이 진짜 전혀 없는 겁니다. 대리권이 요게 본인이 자, 이 아파트 소유자인데 무건대리인이 자, 본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을이라는 애가 갑하고 알지도 모르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만난 적도 없고 밥 한 번 먹은 적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병하고 자, 내가 갑에 내린 을인데 해가지고 이 계약을 덜커덩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본인한테 대해서 자, 돈 들고 가겠죠? 그래서 자, 계약했으니까 자, 등기 서류 넘겨주세요 해가지고 가면 본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난 대리권 준 적이 없다 해가지고 얘는 난 책임 못 지면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본인한테 가서 끝까지 등기 넘겨주세요, 등기 넘겨주세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본인 피해가 너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좁은 의미의 무건대리가 성립된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본인은 요 계약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본인은 이처럼 주인 사후 동의를 통해서 이 계약의 효과를 지가 받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고 난 거절할란다 해서 이제 주인 거절해서 이 계약의 효과를 확실히 차단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갑입니다. 여러분이 갑인데 여러분이 이 집을 내 집을 이거를 딱 5억만 받고 팔았으면 딱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여튼 5억에 내놓으니까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거래가 거의 안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딱 5억만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 이런 사실을 이제 을이라는 애가 이제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하고 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무단히 이제 얘하고 계약해가지고 이 집을 3억 원에 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상대방은 3억 원 들고 와가지고 이전 등기해 주세요라고 하겠죠. 그럼 갑에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욕부터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거 미친놈이에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몰라 해가지고 욕부터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을이라는 애가 이거를
30억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이걸 탁 던지면 요래 공중에 딱 쓸 수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쓸 때까지 해볼까요? 몇 년, 며칠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예, 근데 이게, 하여튼, 이 공중이 아니라 땅에 이렇게 설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저는 꼭 로또를 1등 되면 안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제가, 저 인간 맞았구나. 예,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가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자, 나 그 인간 몰라요 해가지고 욕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아이고 해가지고 일단 오시죠 해서 커피 한잔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친구를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해가지고 그 대리권을 준 적이 없지만 그럼 지금이라도 주지 뭐 해가지고 이 계약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은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가 성립된 원칙적으로 본인은 이 계약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본인한테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추인권하고 추인거절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본인이 추인을 할지 추인거절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는 최고 이렇게 독촉을 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방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유, 자, 난 너가 무권대리인 줄 몰랐어 해가지고 나 이거 그냥 계약 무효로 할래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철회권 요거를 부여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일단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가지는 권리 두 개가 뭡니까? 추인권, 추인거절권.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 두 개가 뭡니까? 최고권, 철회권. 그리고 무권대리인이 가지는 권리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야는 지가 야 때문에 지금 일이 복잡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는 최종적으로 뒤치다가리를 해줘야 될 의무만 부담할 뿐이지 야가 가지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예전에 쉽게 나올 때는 이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느냐라는 거, 본인의 추인권, 본인의 철회권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도 우리 앞으로 가면서 그런 문제도 한번 볼 겁니다. 자, 요거 됐고, 자, 여기는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시험이 주로 이렇게 사례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대부분 보시게 되면. 근데 이 사례 문제는 이래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조문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130조부터 시작해서 135조까지 해가지고 조문을 쭉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조문 자체가 많으니까 이거는 시험이 자주 나와도 계속 조문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법을 내는 출제원이 제일 선호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출문제 한번 보셔도 그 사례가 비슷비슷한 사례가 정말 끝도 없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들어가시는데 자, 제가 조문을 하나씩 그렇게 읽으면서 요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자, 8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84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조문이 나오죠. 130조 조문 한번 볼까요? 조문 130조. 무권대리에서 나옵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 즉 사후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한테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효력이 없다가 유효란 말입니까? 무효란 말입니까? 무효다. 없을 무 아닙니까?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무권대리는 본인한테 대해서 뭡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요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30조입니다. 자, 130조 보니까 자, 본인은 요 계약에 대해서 효력이 본인한테 대해서 안 생긴다. 그러니까 무권대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한테 대해서
무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인도 할 수가 있고 추인 거절도 할 수가 있는데요. 추인과 관련돼서 추인의 상대방입니다. 지금부터 132조를 한번 보십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추인 거절의 상대방에서 요래 나오고 있습니다. 조문 84페이지입니다.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을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즉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이 있다라는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대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대항 이런 말이 가끔 나오는데 이게 주장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다시 볼게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주장을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사실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자, 본인이 상대방한테 대해서 얘가 추인을 하든지 추인 거절을 하든지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요래 되면 이제 상대방한테 대해서 내가 추인했지 않느냐, 추인 거절했지 않느냐를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본인이 여기에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이거 추인했는데 추인 거절했는데 라는 걸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결국 추인의 상대방, 즉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 병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건대리인 을한테도 가능하다라는 겁니까? 을한테도 가능은 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내한테 주장을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추인이나 추인 거절의 상대방, 요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한테 직접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상대방한테 그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사실을 주장을 못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제 본인이 추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을하고 병하고 무건대리 행위, 즉 갑의 집에 대해서 무건대리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3월 1일날 요래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쯤 뒤에 3월 7일쯤 돼가지고 본인 갑이 이거를 아이고 뭐 마침 팔고 싶었는데 잘 됐네 해가지고 이거 추인을 해준 겁니다. 오케이, 그 계약의 효과 내 받을게 해서 추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래 되면 요 무건대리 행위가 본인한테 대해서 유효가 되는 시점은, 자, 여기서부터 유효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유효가 되는 겁니까? 자, 지금부터 133조를 한번 보십시오. 자, 추인의 효력에서 나옵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란 말 나옵니까? 그래서 추인을 하게 되면 요 계약의, 요 매매 계약 효과가 여기서부터 본인한테 대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여기. 됐죠? 그래서 추인의 효과, 요거는 소급효가 있다라는 거, 요거. 그리고 우리 곧 볼 겁니다. 139조.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걸 지금 곧 볼 겁니다. 이거는 소급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133조하고 139조 곧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하여튼 요건 소급효 있다라는 거 하나 봐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본인이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즉 본인이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요만큼만 추인할게. 아니면 이렇게 바꿔주면 추인할게. 그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이 오케이, 동의를 해주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본인은 일부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 이거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 만약 이걸 허용을 해주면 소위 말해 본인은 자기 좋은 것만 뽑아먹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짓 하고 싶으면 뭡니까? 깨끗하게 그냥 추인 거절해라. 정부에 대해서 추인을 하든지 아니면 추인 거절해라. 일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 이거는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이거는 무효다라는 거.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주인의 방식입니다.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방법, 방식이 나오면, 자, 방식을, 필요로 한다. 혹은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서 요거를 뭐, 요식 행위니, 불요식 행위니, 요렇게 부르는데, 자, 요거 지난번에 우리 법률 행위 할 때 요식, 불요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식, 방식을 요하는 행위, 이건 반드시 서면으로, 자, 지금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요식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방식에 제한이 없으니까 서면도 좋고, 구도도 좋고, 다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할 때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빠 욕하지 않습니까? 욕할 때, 말로 하는 게 빠를까요? 글로 쓰는 게 빠를까요? 말로 하는 거 확 뱉어버리는 게 빠르지 않습니까? 글로, 야, 이, XX야 해가지고, 그래서 느립니다. 근데, 말로 하게 되면, 이제 뭐 1초에 뭐 아주 많은 욕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는 욕을 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불요식 행위는, 신속을 요하는 행위들은 대부분 불요식 행위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욕을 하고 나면 기분은 풀리는데, 그때 좀 참을걸 해가지고 후회가 남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욕을 글로 쓴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야, 이 개 XX부터 시작해, 개는 좀 그런가 해가지고, 야, 이 닭 XX 이것도 좀 그런가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아유,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지 해서 그냥 뭐 화도 풀리고 그냥 확 찢어버리고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식 행위들, 이런 것들은 뭔가 신중을 요하는 행위, 혹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요식 행위로 많이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중에 가족법상 행위들입니다. 뭐 혼인이니 입양이니 이런 것들은 지금 요식 행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혼인신고 이거는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물론 서면도 전자문서도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재산상 행위들은 대부분 다 불요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는 전부 재산상 행위입니다. 돈하고 관련된 행위들을 우리 민법 시험을 보니까요, 우리가 보는 행위는 100% 뭐다라고 보시면 됩니까? 불요식, 방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자, 앞으로 방법, 방식 나오면 전부 불요식입니다. 민법에서는. 제한이 뭐 서면, 구두, 명시적, 묵시적 다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상대방한테 대해서 추인 혹은 추인 거절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뭐, 자, 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해서 뭐 변제기의 유예를 요청한다든지, 혹은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다든지, 혹은 수령한다든지, 계약금을 수령한다든지 이런 행위들. 자, 계약도 안 할 거면서 왜 남이 돈 주는데 그 돈을 받아 챙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뭐로 본다라는 겁니까? 추인, 묵시적으로 추인한 거로 봐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오늘 우리 여기도 나오나? 자, 이 지금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 이런 게 한 번씩 나올 겁니다. 자, 본인이 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장기만 방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뭐 화를 낸다 이런 것도, 혹은 뭐 이 만약 무권대리 행위가 이게 범죄와도 연루가 된다라고 하면, 자, 그러니까 뭐 형사고소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자, 아무 짓 안 하고 그냥 장기간 방치를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거로 볼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요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치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한 소리 한다든지 요 정도는 돼야지. 그냥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이거는 묵시적으로 추인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한 번씩 모의고사에서 등장하는 것 같은데 실제 시험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모의고사에 계속 등장하게 되면 실제 시험도 등장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추인과 관련된 내용 4개를 보셨습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다. 그리고 추인의 효과는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 그리고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는 한 무효다. 그리고 추인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요까지입니다. 그리고 자, 추인 거절의 상대방도 제한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추인 맹 132조입니다. 요거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 이 추인 거절할 수가 있는가? 자, 요 문제인데, 자, 요거는 자, 요겁니다. 즉, 을이라는 애가 갑의 자녀입니다. 자식인데, 자, 지금 아빠가 출근한 사이에 을이라는 애가 이제 아빠 명의 부동산의 등기 서류라든지 인감 도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훔치거나 위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서류 들고 와가지고 상대방하고 자, 요 집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금 받고 이제 얘가 날랐습니다. 친구들하고 자, 해외여행 이제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계약하고 난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뭔가 좀 찝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본인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대리라고 칭하는 자,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걔가 진짜 대리권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뭡니까? 아이고, 걔 내 자식 아닙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해가지고 그 인간 집에 안 들어온 지 뭐 1년 됐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본인이 뭡니까?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본인이 뭡니까? 아이고, 그래. 자, 애가 좀 그렇죠? 해가지고, 그래, 내가 내한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질게 해가지고 추인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이런 의사표시 하지 않고, 자, 얘가 연락을 하니까 막 짜증도 나고 해가지고 얘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갔습니다.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자, 얘가 이제 추인 거절권 이걸 다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권대리 늘이 본인을 상속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이거 추인 거절하는 거. 자, 나는 이 계약에 대해서 이행 못 해주겠습니다. 책임 못 지겠습니다. 해서 추인 거절하는 거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의뢰하는 행동을 지켜보니까 뭡니까? 앞뒤 서로 모순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가 자, 얘하고 계약을 체결할 땐 분명히 뭡니까? 자, 내가 대리인인데 해가지고 이렇게 뭐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꼭 등기해 줄게 해가지고 자, 계약금 받아놓고 나중에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뭡니까? 나는 추인 거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대해서 이 계약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 이건 이 한마디로 정말 뭐라 그럽니까? 이런 인간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인간도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경우 자, 추인 거절 상속한 경우에는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있겠는가? 요거는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싸가지 없다라는 표현을 민법에서는 요래 표현합니다. 신의칙에 위반된다.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신의성실 말 그대로입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신의를 지키고 성실하게 계약해주자. 혹은 이행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앞뒤 서로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싸가지 없는 짓. 이게 인간으로서 할 짓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인 거절하는 거 이거는 신의칙에 위반되니까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추인 거절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추인 거절에 상대방 제한 없다. 그리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 추인 거절하는 거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네, 자, 그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방 이 가지는 최고권이니 천례권이니 요거는 그냥 전문만 요래 한번 봅니다. 자, 131조하고 134조인데요. 그거 우리 교재 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86페이지 보시면 상대방의 최고권에서 나옵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자, 땡땡에게 누구한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가 있습니까? 본인 또는 무권대리입니까? 본인한테입니까? 본인에게. 근데 밑에 134조를 보니까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주인이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한테 철회할 수 있다라고 요래되어 있죠.
요거를 조문을 살짝 섞어버리면 이게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는 보니까 본인한테 대해서 최고를 해야지. 무건대리한테는 최고를 못합니다. 반면 철회 요거는 뭡니까? 본인한테 할 수도 있고 무건대리인한테도 할 수가 있고 조문에 그래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철회 요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요 철회 134조. 자,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주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한테 대해서 이를 철회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 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회 못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철회권 요걸 행사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상대방은 뭡니까? 상대방은 선의인 경우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고는 보니까 그 조문 131조를 보니까 이거는 뭐 선의인 경우 악의인 경우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고 요거는 선악을 불문하고 요래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알든 모르든지. 그래서 요거 최고하고 철회 요거는 요래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항상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촉하는 겁니다. 독촉. 그래서 우리 독촉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독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10시까지 여러분이 주시기를 하셨는데 안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받아갖고 자 1층으로 내려가서 지나간 사람 멱살을 잡고 자 아니 10시까지 돈 주기로 했는데 왜 돈 안 주는 거야? 언제 줄 거야? 해서 독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언제까지 주겠습니다. 이래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이러겠습니까? 야, 돌았나?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답을 줄 수 있어. 내가 언제까지 돈 줄게 라고 해요.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상대방이 얘한테 야 이거 언제까지 이 이전 등기 해줄 거야 라고 얘한테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내일까지 해줄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얘는 그냥 잠깐만 본인한테 물어보고 이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최고는 본인한테 해야지 답을 받을 수 있지. 얘는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반면 철회는 어차피 계약을 이거를 얘가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얘한테 하든지 간에 어차피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해서 주고받은 것을 다 돌려주고 끝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하든지 간에 뭐 서로 불리해지는 거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다만 철회는 계약을 무효로 만든 행위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게 문제 있구나라는 걸 알고 덤벼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제 자기한테 유리하면 가만히 있는 거고 불리하면 철회하는 거고 이래 되면 소위 말해 야가 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철회는 야가 계약할 때 지금 의리 대리권이 없다라는 사실을 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대신 최고는 이거는 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어쩔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이든지 악이든지 불문하고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요래 두 개를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요까지 말씀드려 놓고요. 자, 이제 요런 경우입니다. 이제 본인이 최종적으로 앞으로 내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추인 거절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철회를 해버리면 이제 계약은 없었던 거 되는데 상대방이 철회도 안 하고 난 이 계약 끝까지 그 끝을 봐야 되겠어 해가지고 누구든지 이행해줘 이렇게 상대방이 빳빳하게 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까? 일 벌려는 무건대리인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135조입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마지막 조문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135조 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상대방에 대한 무건대리인의 책임에서 자 1항입니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 못하고 대리권 증명이 안 되니까 야 무건대리란 말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의 주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 그는 상대방의 선택을 따라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 무권대리인은 이제 자, 지가 대리권이 있다라는 거 증명도 못하고 그리고 본인이 추인도 안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무권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요 계약을 이행해 주든지 손해배상을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거 선택하는 건 누가 선택한다라는 겁니까? 을이 선택합니까? 병이 선택합니까? 상대방의 선택을 따라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선택권자가 누구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십시오. 예, 그거 됐고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요거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즉 잘못이 없더라도 얘는 무조건 책임져줘야 됩니다. 요건 조금 이따 문제 풀 때 제가 한번 더 언급할게요. 그리고 무권대리인이 이런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게 무권대리인 을이 제한능력자다. 혹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즉 무권대리다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요 책임 안 집니다. 요게 135조 2항인데 요 내용은 우리 조금 쉬시고 첫째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조금 쉬시고 5번 문제를 풀면서 요거는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조금 쉬시고 요 문제 푸시도록 합니다.